안녕하세요. IT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TMI 테크맨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IT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재해복구, DR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DR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솔루션은 어떤 걸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사후 대응, 그러니까 재해 발생 직후에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복구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초점을 좀 그쪽에 맞춰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IT 재해 현장이라면 어디든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이 시대의 DR 전문가 김형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사 최전방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술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주 팀장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데이터에 민감한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계시죠. 양경모 PM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금융권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양경모 매니저입니다. 네, 김영주 팀장님, 실제로 요즘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몇 달간은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좀 시간을 내주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너무 이상적인 사전 예방책만 예로 들면서 왜 그때 그렇게 안 했느냐, 네네. 누가 잘못했느냐 네네. 같은 책임과 비난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완벽한 재해복구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상 재해가 발생하면 네. 현장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오늘은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들, 특히 DR 시스템 가동이 불가해서 운영 장비들을 살려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들. 네네. 이때 그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재해복구 발생 후 실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어떻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TMI에서도 예전에 RPO나 RTO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해서 상세한 DR 구축 방안에 대한 다룬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저희가 좀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 PM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목표 복구 시점인 RPO와 목표 복구 시간인 RTO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해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론적인 최종 목표죠.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럼 액티브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지 이중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많이 여쭤보곤 하시는데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전체 인프라 레이어에 걸친 이중화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 액티브 미러링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네트워크의 센터 간의 이중화도 필수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센터 간 클러스터링 기술, 부하 분산, 가상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링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실제로 완벽한 데이터 센터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맞지, DR은 이렇게 구축해야지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례로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다 알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더 비스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더 비스트. 미국 대통령치는 우리도 방탄에, 방수에, 방폭 설비에, 생화학, 테러 대비에, 이런 거 다 갖고 싶죠. 근데 다 너무 돈이 들어가고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더 비스트급 DR 센터를 만들고 싶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천문학적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재해가 터졌을 때 왜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구축을 안 했냐? 왜 완벽한 DR 센터를 안 만들었냐라고 기업이나 담당자만 탓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온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기업 IT 예산을 한번 보면은 AI 투자, 특히 뭐 GPU 서버 한 대라도 더 사기 위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AI에 너무 우선순위가 쏠려 있는데, 뭐 예산을 좀 DR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IT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안정성과 혁신 중에서 혁신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급선정하는 AI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경쟁 압박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잘못됐다고만 말하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완벽한 DR 센터를 안 만들었냐? 뭐 이거보다는요. 완벽하지 않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복구해 나갈 것인가? 시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재해 상황을 가정해서 뭐 모의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재해복구 모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발생 시에 뭐 훈련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의 훈련 진행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서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만 검토하는 방식이라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실효성은 낮고요. 둘째, 부분적인 시스템 실습입니다. 일부 비핵심 시스템만 DR로 전환하여 복구해보는 훈련이죠. 셋째, DR 센터 전환 테스트. 주센터 서비스를 완전히 내리고 DR 센터로 모든 걸 전환해보는 것인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DR 시스템의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점검하기에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재해 환경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쉽진 않죠.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적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복구 후에 다시 주센터로 원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고객 불편과 비즈니스 손실 위험이 너무 크죠. 네, 리스크가 비용과 있고요. 인력 네네. 부담도 막대하고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금융권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은 이 어려운 모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제 재해 상황에서는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네. 뭐 실전은 사실 다르죠. 그렇죠. 그 네, 아시죠? 그렇겠네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네네. 뭐냐,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맞기 한 대 맞기 전까지. 뭐 실제 재해가 터지면 DR 시스템으로 뭐 업무 가동이 가능할까? 네네. 뭐 무엇부터 살릴까? 네네. 뭐 누구를 먼저 불러야 하지? 결정을 누가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죠. 막 그러면서 네. 현장은 정말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네네. 모의 훈련표에 있는 순서대로만 움직여서는 해결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완벽한 시스템 갖추기도 어렵고 모의 훈련도 쉽지 않고 진짜 재해복구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해복구가 지연되면 완벽한 DR 시스템 구축하지 못해서 뭐 네네. 그렇다. 네네. 뭐 기술 수준이 낮아서 네네. 그렇다라고 기술이나 솔루션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뭐 예산이라든가 뭐 우선순위 한계 때문에 모든 걸 이상적으로 갖추는 건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상 사고 현장에 가보면 진짜 발목을 잡는 게 기술이나 솔루션보다 판단과 커뮤니케이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장 사고가 터지면 DR 시스템을 가동을 할 수 있는가? DR 시스템 가동이 불가하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둘 것인가? 등에 대해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R&R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은 곧바로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조직 체계하고 R&R이 복구 속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고객사 내부 담당자들의 R&R 뿐만 아니라 벤더와 파트너사의 R&R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네, 고객사 내부 체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벤더 쪽의 대응력도 복구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벤더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좀 듣는 편이신가요? 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까? 네, 많이 듣습니다. 막상 장애가 나면 네. 벤더 엔지니어가 현장에 오긴 오죠. 그렇겠죠. 근데 네. 문제는 고객도 고객이지만은 네네. 벤더사 자체적으로 상황을 총괄해서 지휘할 이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고객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네네. 그건 저희 뭐 롤이 아닌데요. 뭐 아주 급박한 상황에 뭐 이런 말 맞아. 들으면 네. 뭐 고객분들은 네. 뭐 답답하고 막 화부터 나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진짜로 저도 느끼는 게 결국 사고가 나면은 실제로 엔지니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판단하고 지휘하는 팀장입니다. PM. 즉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사람이 있어도 빠른 조치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막상 상황이 터지면 벤더 엔지니어만 현장에 보내놓고 그렇죠. 이제부터 알아서 고객과 상의해라. 이런 식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구를 지원을 위한 벤더사 내 의사결정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각 엔지니어가 고객 담당자에게 와서 우리는 뭘 하면 되죠?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고객사 담당자는 더 정신 없어지겠네.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이 사람한테 한 얘기를 또 저 사람한테 하고 이게 이미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정보 전달만 반복하다가 복구의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걸 좀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벤더 전사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네. 일부 팀 또는 사업부 단위로만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고객 사이트에 재해가 나면 벤더사의 모든 유관 부서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계 밴드들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회사 내 유관 부서들이 이 부분은 내 일이 아니라서 네네네. 이거는 내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와 같은 이유로 대응이 늦어지고 또 복구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복구 상황을 전제로 한 벤더 내부의 조직 체계와 전사적 대응 체계가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네네. 이건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준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팀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벤더의 경험과 조직 체계는 막상 재해가 터지기 전까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정성적인 부분은 직접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두 가지,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사이트 전담 엔지니어나 PM이 있는지. 둘째, 급박한 상황에서 부품을 긴급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복구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다 한번 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전담 엔지니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요한 걸까요? 네, 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제일 먼저 뛰어올 수 있는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담 엔지니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담 PM, 네. 이 전담 PM이 있어야 의사결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일원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담 엔지니어, 네네. 이 전담 엔지니어가 있어야 현장의 기술적 맥락과 히스토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재복구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벤더는 엔지니어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나도 엔지니어 예약을 해야지만 지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풀제로 운영되는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파트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각자 맡은 작업이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사이트 전담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해당 사이트의 세부 히스토리도 모르게 되고 고객 서비스 복구라는 전체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전담 PM이나 전담 엔지니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둘째로 말씀하신 파트 수급 문제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좀 당연해 보이긴 한데 네. 사실 사람들이 네. 관가를 하죠, 사실. 네. 재해가 발생하면 DR 센터 가동으로 업무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업무도 있지만은 네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재해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장비를 살려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라면은 더욱 그러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구를 위한 파트 수급. 파트 수급이 이게 핵심입니다. 네네. 재해가 터지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컨트롤러,
네. 디스크 같은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 네네. 네트워크 케이블 같은 이런 사소한 이런 부품이 없어서 또는 부품 수급이 또 네. 늦어져서 네네. 복구가 몇 시간씩 지연되기도 하죠. 복구 절차는 문서로 딱 잘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정작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부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 부분은 근데 정형화해서 사전에 파악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사고를 우리가 재해를 가정해가지고 뭐 RFP에 적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고객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고 네네.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복구용 부품을 벤더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걸 또 제 현장에 전진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이 전진 배치를 통해서 화재로 손상되거나 다운된 장비를 복구할 때 네네. 여러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사소한 케이블부터 디스크, 컨트롤러까지 네. 그 시시각각으로 사실 필요한 부품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벤더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놓았냐에 따라서 복구 시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체계가 갖춰져 있나 이게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뭐 실례로 한번 들어보면 최근 고객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저희는 뭐 스토리지 복구를 위해서 주요 부품은 뭐 물론이고 네네. 하이엔드급 스토리지를 아예 통째로 2대를 고객사 제 현장에 네네. 좀 뭐 전진 배치를 해뒀습니다. 네네네. 해당 뭐 장비들 세 파트들입니다. 이 네네. 파트를 활용해서 피해 입은 장비들 복구에 사용을 했고요. 네네. 아주 사소한 연결 케이블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복구용 부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밴드들 중에 가장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상당히 좀 감동받았고 칭찬을 그러셨을 것 많이 같네요. 해주셨어요. 네.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참 유연하게 좀 벤더가 좀 고객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걸 파트 문제라는 게 다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벤더 차원에서 긴급 상황 시 빠르게 파트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는 복구 시간에 정말 엄청난 격차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하자면요. 네네. 저희 HS 효성 좋습니다. 인포메이션 네네. 시스템은 서울 근교에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IT 벤더 중에 이렇게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시 현장 인근에서 즉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서 물류센터를 크게 갖추고는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는 잘 없거든요. 네. 이런 체계적인 물류 체계로 인해서 장애 상황 시에도 복구 시간 최소화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빠른 재복구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사람 그리고 물류망까지 포함한 이게 전체 역량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고 이것은 결국 벤더의 시스템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현실적인 DR 경쟁력이기도 하죠. 네네. 지금까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느끼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좀 훨씬 와닿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더 들어가자면 지금까지 겪으신 재해 현장 중에서 데이터 센터 재해 현장이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재해 중에 가장 제 기억에 크게 남는 사건이 한 3번 정도 떠오르는데요. 네네. 제가 그 3번 현장에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딱 세기가 떠올랐었는데 정말 큰일이었죠. 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만큼 뭐 경험도 많이 쌓였고요. 3번 모두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바로 불이죠. 네네. 화재였습니다. 네네. 홍수, 네네. 뭐 지진, 뭐 전쟁,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영화 속 이야기고 현실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멈추게 만드는 그 원인이 화재입니다. 화재. 네네.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화재가 나면 네네. DR 가동으로 뭐 업무 서비스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네네.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 장비들을 최대한 빠르게 살려내야 되거든요. 네네. 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복구도 복구인데 장비에 이 그을음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그을음 처리하는 것도 뭐 보통 일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네. 뭐 그래서 보통은 전문 데이터 센터 클리닝 업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클리닝 업체들은 네. 각 밴더들 장비에 대한 지식이 뭐 거의 없죠. 그렇죠. 사실. 네. 오직 장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본인들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감한 장치인데 그렇죠. 예.
이걸 만약에 청소 자체,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에만 좀 집중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클리닝 업체는 뭐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 우리는 말하겠죠. 뭐 하고 있다. 네네. 라고 뭐 저희랑 대화해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뭐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근데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뭐 거름이 디스크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디스크 장애가 또 네네.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곧 레이드도 깨져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그런 부상사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복구 현장에 가면 디스크는 저희가 있을 때가 아니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데 항상 우리 장비만 있는 건 또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데 벤더 장비들도 같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거기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뭐 신경 뭐 우리가 못 쓰는 컨트롤할 수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습니다. 예. 네네. 뭐 클리닝 업체가 뭐 아래서 하게끔 네네. 뭐 그리고 뭐 클리닝은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 나중에는 뭐 우리 장비 말고 다른 장비들은 뭐 문제가 연달아 터졌겠네요. 실제로 그랬죠. 네. 정말 우리 장비를 제외한 곳에서 네. 그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객분들이. 네네.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이 하나하나가 네네. 재복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네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정말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포인트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경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 다. 그리고 양피님도 마지막으로 또 혹시 또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팀장님이 화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요즘 고객분들을 만나뵈러 가면 저희 장비의 배터리 안정성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렇죠.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이슈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히다치 스토리지는 화재 위험성이 낮은 니켈 수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복구를 주제로 완벽한 DR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요.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경험 많은 벤더 파트너와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까지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이 오늘 공유해주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요.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재복구 분야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된 벤더인지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사례 그리고 기술적인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